캐리아 선수가 T1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6년간 함께하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캐리아 선수가 T1에 들어오기 전엔 과연 어떤 선수들이 T1의 서포터로 활동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SKT T1의 서포터로 활동했던 푸만두는 T1의 황금기에 기여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과거 롤의 조상인 워크래프트3의 유지맵이었던 카오스에서부터 정점을 찍은 유저 중 한 명이며 오프라인 예선에서 스래쉬를 픽하여 6킬 1대 3어시를 기록하며 경기를 하드캐리해 11분 만에 게임을 끝내버리면서 이제 누가 원딜이고 누가 서폿인가 라는 생각에 발상을 만들어준 선수입니다. 또한 상대 서포터가 CS 2개 먹을 때 10개가 넘는 CS를 먹으며 라인 푸시의 개념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죠. 과거 T1의 황금기의 페이커와 피글렛, 뱅기 선수들은 상대방을 눌러버리는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지만 푸만두는 항상 버스타는 멤버 다른 팀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 푸만두의 플레이 스타일이 변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다 뽐내지 못해 생긴 일인데 과거 T1의 플레이는 미드와 원딜 캐리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스래시나 블리츠처럼 그랩의 의존도가 높은 챔피언을 했을 때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주력 챔피언인 피들스틱 같은 챔피언을 버리고 야니와 소나같이 안정적인 서포터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푸만두 선수의 전성기 시절을 본 네티즌들은 푸만두 선수를 두고 서폿의 간 페이커라고 칭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한창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푸만두 선수는 어릴 적 감전 사고를 당해 심장 부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휴식기를 갖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그의 대체 서포터를 공개적으로 모집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후 종종 모습을 보이며 복귀하나 싶었지만 너무나도 달라진 기량으로 인해 계약 만료와 함께 은퇴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푸 선수는 2013년도부터 SKT T1에 있었으며 과거 SKT T1은 두 개의 팀 중 첫 번째 팀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팀이 합쳐지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서포터 주전이 되었습니다. SKT T1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멤버 중 한 명이며 특히 반응 속도나 논타겟팅 스킬 명중률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고 하죠. 특히 한타든 소규모 난전이든 상대 선수와 싸움이 시작되면 거의 실수하지 않고 본인이 할 몫을 전부 해냈으며 원딜러였던 뱅 선수와 시너지가 잘 맞아 최고의 바텀 듀오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네티즌들에게 저평가 받기도 했는데 단순히 서포터라는 포지션의 선수라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 매드라이프 선수의 플레이가 슈퍼스타로 자리 잡으면서 같은 시대 서포터들의 실력이 저평가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푸만두 선수는 엄청난 스타성을 지닌 선수는 아니었지만 LCK 4회 우승, 월즈 2회 우승, MSI 2회 우승이라는 엄청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하락세를 보이며 에포트 선수에게 주전 자리를 내어주었고 정글러로 전향했지만 실패한 채 프로게이머의 삶을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휴식기 없이 모든 대회에 나가는 빡빡한 스케줄과 공황장애가 오는 상황이라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상태라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죠. 마타 선수는 2013년에 데뷔한 베테랑 서포터이며 경기마다 컨디션에 따른 기복은 분명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은퇴할 때까지 최종 순위에서 단 한 번도 3위 아래도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선수이며 특히 프로 데뷔 2년차의 국내와 해외 네티즌들에게 역대급 최고 서폿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하죠. 당시 매드라이프 선수가 서포터로 게임을 캐리하는 법을 보여줬다면 마타 선수는 서포터가 어떻게 해야 게임을 이기는지 알려준 선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의 플레이를 보고 서포터라는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게임을 이기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결과 라이엇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하죠. 또한 아직도 베릴과 리엔즈, 캐리와 같이 젊은 후배 선수들에게 롤모델로 언급되는 선수라고 합니다. 2019년에 본격적으로 T1의 서포터로 합류하면서 초창기엔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가면 갈수록 부진하면서 마침내 에포트 선수에게 주전 자리를 줬다고 하죠. 다만 선수로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과 반대로 게임을 보는 눈은 여전히 뛰어나 경기 후 팀원들에게 냉정한 피드백을 주며 코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주전 경쟁에서 완전 밀릴 정도로 폼이 좋지 않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군입대 문제 등으로 T1과 계약이 종료된 지 한 달 만에 현역 은퇴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감독과 코치진으로 활약하게 되었다고 하죠. 에포트 선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T1과 함께한 선수로 오너와 제우스, 구마유시 등등 수많은 재능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데뷔한 T1 아카데미의 시초라고 볼 수 있으며 연습생 시절부터 솔로 랭크에서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준 덕분에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인정받은 선수라고 합니다. 서포터지만 솔로 랭크 2개의 챌린저 계정을 보유했으며 2015 시즌부터는 모든 시즌을 챌린저로 마감한 괴물 서포터라고 하죠. 이후 마타가 부진을 겪기 시작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전이 되었고 T1의 주전으로 활동하면서 리그 우승 3회, 월즈에서는 4강까지 진출했지만 고점과 저점의 평가가 극심하게 갈리는 선수라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서포터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시야, 장악 능력과 이니시 능력, 한 발 빠른 합류가 있다고 하죠.
T1 시절 낙한으로 보여준 수많은 이니시와 어그로 핑퐁은 아직도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알리스타로 혼자 바론 스틸까지 해낸 적도 있다고 하죠. 에포트 선수는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편인데 이런 플레이가 잘 풀리지 않을 땐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 역시 인터뷰에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단점을 덮을 정도로 슈퍼 플레이를 하는 게 목표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결국 초창기엔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다 후반기부턴 부진하기 시작했고 2020년엔 T1을 떠나 리브 샌드박스로 이적했다고 합니다. 캐리아 선수는 연습생 시절부터 프로들 사이에서 평가가 높았던 만큼 상당히 유명하고 많은 선수들과 듀오를 돌린 적도 있기 때문에 인맥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2018년 킹존의 연습생으로 합류했으며 연습생일 때부터 데프트 선수와 솔로 랭크를 듀오로 돌리면서 향후 1군으로 콜업될 게 유력해진 선수였죠. 그렇게 LCK 출전이 가능한 나이가 되자마자 1군으로 콜업되며 바로 프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데뷔하자마자 DRX 김대호 감독이 자신이 본 선수들 중에 역대급 천재성을 가진 선수라며 극찬을 받기도 하고 여러 해설위원들은 캐리아를 역대급 천재 괴물 같다며 극찬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프로로 데뷔한 지 첫 해에 롤드컵 진출에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T1과는 2020년 11월에 계약을 맺었으며 이때 서포터 포지션 중 최고의 몸값이었다고 하죠. 다른 팀에서 영입을 시도한 관계자가 T1이 캐리아에게 제시한 금액을 듣고 경악했다는 소문이 있으며 믿기 어려운 미친 금액을 제시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T1은 리엔즈와 캐리아를 두고 누구를 영입할지 고민하고 있었으나 양대인 감독이 캐리아의 영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캐리아 또한 DRX일 때도 T1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고 하죠. 당시 캐리아는 함께 DRX에 있었던 데프트 선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데프트 선수는 좋은 오퍼가 왔을 때 가라며 오히려 T1으로 가는 걸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캐리아 선수가 2021년 T1에서 합류하고 나선 T1의 바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롤드컵 4강에 진출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한층 끌어올렸다고 하죠. 2022년에도 T1과 함께하며 각종의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S급이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역대 LCK 리그에서 최초의 서포터 MVP를 받는 기록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또한 경기 승리 후 캐리아에 의해 팬들을 위해 무료로 유니폼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팬들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경기 내용도 좋기 때문에 T1과 처음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재계약 내용으로는 서포터 중에 최고의 대우를 넘어선 수준으로 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언급되었는데 그 당시 기존 국내 최고 대우였던 베릴 선수가 받은 금액이 7억에서 9억이었으니 캐리아는 최소 10억은 넘길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고 하죠. 재계약을 하고 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월즈 결승까지 올라갔으나 한때 같은 팀이었던 자신의 친정팀인 DRX에게 패배하고 자책이 심했는지 오열하게 됩니다. 특히나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던 점이 카메라에 잡히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데프트 선수와 표식 선수가 캐리아와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자 속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네티즌들은 같이 울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캐리아 선수는 2022년에도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2023년, 2024년 2연속 월즈 우승에 성공했다고 하죠. 그 밖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성공했으며 최근 T1과 또다시 재계약을 맺으며 이루고 싶은 게 아직 많다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캐리아 선수는 T1과는 2026년까지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죠.